자동차나 몰고 다니는 집안이 무슨 사돈입니까? 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울려 퍼진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신랑 아버지가 신부 아버지를 향해 내뱉은 치욕스러운 한마디였죠. 작업복 차림으로 온 사돈을 보며 똥냄새가 난다며 비웃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냄새난다고 조롱한 그 남자의 진짜 정체를 말이에요. 다음 날 그들에게 벌어진 일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 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오후 3시. 강민은 서둘러 마지막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녹색 페인트로 칠해진 대형 트럭이 천천히 방배동에 위치한 소규모 회사 건물에 도착했어요. 차체 옆면에는 클린환경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뒤쪽에는 원통형 탱크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이강민이었어요. 67살이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탄탄한 체격이었습니다. 회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깨는 여전히 곱게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힘차고 안정적이었어요. 오른손목에는 고급 시계가 반짝였지만 두꺼운 작업용 장갑을 끼면서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회사 건물이라 작업이 빨리 진행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장에 도착해서 확인해보니 상황이 달랐습니다. 정화 조주변에 나무 뿌리가 자라나서 호스를 연결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이럴 줄 몰랐네. 강민은 작은 삽을 가져와서 나무 뿌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땀이 나기 시작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길을 끝까지 완성하는 게 그의 신조였거든요. 작업 중에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에는 아내 해숙기였습니다. 여보, 몇 시에 끝날 것 같아요.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5시까지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집에 들러서 옷 갈아입으실 시간이 있겠네요. 강민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집까지 갔다가 호텔에 가려면 시간이 빠듯할 것 같았어요. 글쎄 시간을 보고 결정할게요. 여보,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잖아요. 알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강민은 더욱 열심히 작업했습니다. 나무뿌리 정리가 끝나자 비로소 정화조 청소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계를 보니 벌써 4시 반이었습니다. 작업을 끝내고 정리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5시는 넘을 것 같았어요. 선택해야겠네. 강민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집에 가서 깔끔하게 준비하고 갈 것인가? 아니면 현재 상태로 바로 상견례 장소로 갈 것인가? 마침내 정화조 청소가 끝났을 때는 5시 10분이었어요. 장비를 정리하고 트럭이 실으니 5시 20분이 됐습니다. 강민은 휴대폰으로 호텔까지의 거리를 확인했어요. 교통 상황을 고려하면 40분 정도 걸릴 것 같았습니다. 집에 들러서 옷을 갈아입을 시간은 없었어요. 진실한 모습이 최고지. 강민은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으로 상견례에 가기로 한 거였어요. 분료. 수거차도 그대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트럭에 오르기 전에 강민은 거울을 보며 얼굴을 한번 확인했어요. 하루 종일 일한 얼굴이었지만 진실함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트럭에 엔진을 걸며 강민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강민은 분료 수거차를 몰고 호텔을 향해 달렸습니다. 오후 5시 30분. 서울 시내 교통은 퇴근 시간과 맞물려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여유 있게 운전했겠지만
오늘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늦으면 안 되는데. 강민이 중얼거리며 핸들을 꽉 잡았어요. 작업복 소매에는 아직 오늘 하루 일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하느라 라잇. 물방울 자국도 있었고 장갑을 벗은 손에서는 특유의 냄새가 희미하게 났어요. 신호등이 빨간 불로 바뀌면서 차가 멈췄습니다. 강민은 100m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어요. 하루 종일 현장에서 일한 얼굴이었지만 그럭저럭 정리된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작업복에서 나는 냄새만큼은 어쩔 수 없었어요. 옆 차선의 승용차 운전자가 분료수거차를 해끝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창문을 올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강민은 그런 반응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딸 앞에서는 어떻게 보일까?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자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강민은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5시 40분. 호텔까지는 아직 20분 정도 더 가야 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예린이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아빠 지금 어디세요? 호텔로 가는 중이야. 조금 늦을 것 같아. 정말요? 몇 시에 도착하실 것 같은데요. 예린의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점점 커지는 게 느껴졌어요. 강민은 최대한 안심시키려고 했습니다. 6시 10분쯤 될 것 같아. 크게 늦지는 않을 거야? 아빠 그런데 옷은 갈아입고 오시는 거죠? 강민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작업복 차림 그대로 온다는 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됐거든요. 예린아 아빠가 지금 시간이 좀 설마 작업복 차림으로 오시는 건 아니죠? 전화 너머로 예린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강민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미안하다. 아, 어떡하죠? 아빠 정말 어떻게 안 되나요? 예린아 아빠 모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진심이 중요한 거지. 하지만 강민은 딸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괜찮아. 아빠를 믿어봐.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강민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딸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의 선택이 과연 옳은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교통이 점점 막히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차들이 움직였습니다. 강민은 조급해하며 시계를 자꾸 쳐다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앞쪽에서 사고가 난 모양이었어요. 경찰차와 견인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통 정리를 위해 차선이 통제되면서 더욱 막히기 시작했어요. 이런 때 외에 강민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6시가 다 되어가는데 호텔까지는 아직 한참 남아 있었어요. 교통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6시 5분이었어요. 강민은 서둘러 엑셀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분뇨 수거차는 무거운 탱크 때문에 빠르게 달릴 수 없었어요. 호텔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6시. 고급 호텔 앞에 분뇨 수거차를 세울 만한 적당한 공간이 없었거든요. 어디다 세워야 하나? 결국 호텔 정문에서 조금 떨어진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발렛 주차를 이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강민은 차에서 내리기 전에 거울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최대한 단정하게 정리했지만 작업복의 한계는 분명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강민을 본 앞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고급 호텔 앞에 나타난 분차와 작업복 차림의 남자 너무나 이질적인 조합이었습니다. 호텔 입구를 지키던 도어맨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거든요. 죄송한데 혹시 호텔에 일이 있으신가요? 네, 상견례 때문에 왔습니다. 상견례요. 도어맨의 눈이 더욱 커졌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딸 상견례요. 강민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도매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문을 열어줬어요. 호텔 로비에 들어선 강민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수근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저분 왜 저런 차림으로 냄새가 좀. 강민은 그런 시선들을 받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음은 불편했지만 표정만큼은 평온하게 유지하려고 했어요. 리셉션 직원에게 예약 확인을 받고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다른 승객들이 약간 거리를 두는 게 느껴졌어요. 연회장 앞에 도착했을 때 강민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곧 딸과 예린의 남자친구 가족을 만나게 될 테니까요. 진실함은 진실함이 알아보는 거지.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강민은 연회장 문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예린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안도감과 걱정 그리고 약간의 부끄러움까지요. 아빠 늦으셨네요. 미안해, 예린아. 일이 좀 늦어져서 그때 정장 차림의 중년 부부가 이쪽으로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아마 장윤석 상무 부부일 거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미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강민은 연회장 안으로 발걸음을 내뒤졌습니다.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천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흰색 테이블보가 깔린 원형 테이블들이 우아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고급 호텔의 연회. 장다운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공간 속에서 회색 작업복을 입은 강민의 모습은 너무나 이질적으로 보였어요. 연회장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하나 둘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예린이 아버지에게 다가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이쪽으로 오세요. 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온 것은 반갑지만 동시에 부끄러움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테이블 한쪽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 부부와 젊은 남성이었어요. 바로 장윤석 상무 가족이었습니다. 장윤석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어요. 고급 양복에 반짝이는 구두 손목에는 비싼 시계까지 차고 있는 그의 모습과 강민의 모습은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저분이 장윤석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아내 박선미도 눈을 크게 뜨며 강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즉시 코 주변에 손을 대고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강민은 그들의 반응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윤석이 자신의 직원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상대방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이 묘하게 흥미롭기까지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이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목소리는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장윤석이 잠시 망설이다가 일어나서 대답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불편함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강민에게서 나는 특유의 냄새 때문에 인상을 살짝 찌푸리고 있었어요. 장윤석입니다. 예린 씨 아버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강민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지만 장윤석의 손길에서는 거부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지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박선미도 일어나서 인사했지만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윤석의 아내 박선미예요. 반갑습니다. 박민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박선미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며 대답했어요. 어머, 특별한 향이 나네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냄새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는 표현이었습니다. 아들 장현우도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 역시 밝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린이가 현우 씨 얘기 많이 했어요. 강민의 따뜻한 말에도 현우는 어색한 미소만 지었어요. 예린의 아버지가 이런 모습일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자, 앉으시죠. 장윤석이 자리를 권했지만 목소리에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어요. 오히려 빨리 이 상황을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이 자리에 앉자 테이블 분위기가 급격히 어색해졌어요. 장윤석 가족은 모두 코를 은근히 막거나 고개를 살짝 돌리며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오늘 일이 좀 늦어져서 이런 모습으로 와서 죄송합니다. 강민이 먼저 사과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위축됨보다는 당당함이 더 많이 느껴졌습니다. 아, 일하시다가 오셨구나. 장윤석이 말했지만 표정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박선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미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화조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이 간단히 대답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정화조. 청소 환경 관련 회사네요. 장윤석이 관심을 보이는 듯 했어요. 자신도 환경 관련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어느 회사에서 일하시는지? 작은 회사예요. 별거 아닌 일이고요. 강민의 겸손한 대답에 장윤석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당황스러움에서 점차 우월감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환경 관련 일도 요즘 중요하죠.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장윤석의 어투에는 약간의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예린이 아버지와 현우 가족 사이에 미묘한 기류를 느끼며 불안해했습니다. 상황이 자신이 걱정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현우야, 인사드려. 박선미가 아들을 재촉했어요. 현우는 마지못해 강민을 바라봤습니다. 예린이와 사귀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형식적인 인사였어요. 진심이 담기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예린이 잘 부탁드려요. 강민이 따뜻하게 대답했지만 현우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그때 웨이터가 다가와서 주문을 받기 시작. 말했어요. 하지만 장윤석은 이미 자신만의 기준으로 주문을 마쳤습니다. 음료가 나오자 장윤석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그의 말과 달리 표정에서는 회의적인 기색이 역력했어요. 강민은 그런 분위기를 다 느끼고 있었지만 태연하게 대응했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흥미롭기까지 했어요. 현우 씨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클린환경 그룹이라는 회사에서 일해요.
현우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 강민의 눈빛이 살짝 변했습니다. 아, 그 회사요? 네, 아시나요? 들어본 적이 있어요. 강민의 담담한 반응에 현우는 조금 실망한 것 같았어요. 더 놀라거나 감탄하기를 기대했던 모양입니다. 장윤석이 끼어들었어요. 제가 그 회사 상무거든요. 꽤 큰 회사예요. 그러시군요. 강민의 반응은 여전히 덤덤했어요. 이런 반응이 장윤석을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업계 최고 수준의 회사라고 자부합니다. 장윤석이 회사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작 그 회사의 진짜 실권자가 바로 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강민은 속으로 쓰우음을 지었어요. 자신의 회사를 자랑하는 직원의 모습이 참으로 아이러니했거든요.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져 갔습니다. 장윤석 가족의 불편한 기색은 더욱 노골적이 되어갔고 강민의 존재감은 그들에게 부담스러운 것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앞이가 나오자 장윤석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고급 와인잔을 들어올리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 와인은 이탈리아에서 가져온 거예요. 한 병에 200만 원 정도 하죠? 장윤석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제적 여유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역력했어요. 강민은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 반응이 장윤석을 더욱 자극했어요. 제가 클린환경그룹에 입사한 지는 6개월 정도 됐는데 벌써 상무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러시군요. 장민의 담담한 반응에 장윤석은 조금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더 놀라거나 부러워하는 반응을 기대했거든요. 이전 회사에서도 임원이었거든요. 환경 분야에서는 꽤 이름이 알려진 편이죠. 박선미가 남편의 말에 거들었어요. 남편이 정말 능력이 뛰어나서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어요. 입사하자마자 상무로 발탁됐거든요. 대단하시네요. 강민이 정중하게 말했지만 특별한 감정은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강윤석의 실제 평가와 그가 말하는 내용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거든요. 클린환경그룹이라는 회사가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현우가 끼어들었어요. 아버지의 회사를 자랑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강민의 솔직한 대답에 현우의 얼굴이 살짝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변했어요. 전국에서 손꼽히는 환경 전문 기업이에요. 정화조 청소부터 폐수 처리, 산업 폐기물 관리까지 모든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강윤석이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강민은 그 설명을 들으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회사에 대한 설명을 듣는 기분이 이상했거든요. 회장님이 두 분 계시는데 한 분은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하시고 다른 한 분은 잘 모르겠어요. 별로 안 드러내시더라고요. 강민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였어요. 그런 분도 계시는군요. 네, 창업자 중 한 분인데 현장에만 고집하신다고 들었어요.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방식이죠. 장윤석의 말에 강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현장 일이 중요하지 않나요?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임원급이 직접 나설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건 직원들이 하는 거고 경영진은 더 큰 그림을 봐야죠. 박선미가 남편의 말에 동조했어요.
맞아요. 요즘은 품격 있게 경영하는 시대잖아요. 현장에 나가서 더러운 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더러운 일이라는 표현에 강민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실질적인 권한은 더 많이 갖고 계시다고 하던데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사 내부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현장만 고집하면서 회사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장윤석의 말에 강민은 더 이상 참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회사 분위기는 어떤가요? 제가 온 다음에 많이 좋아졌죠. 이전에는 너무 현장 위주로만 운영됐는데 이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장윤석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실제로는 그의 등장 이후 여러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었지만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객 관리 부분에서 제가 혁신을 가져왔어요. 이전에는 무작정 성실하게만 일했는데 이제는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죠. 강민이 조용히 물었어요. 어떤 전략 말씀이신가요? 고객사와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만들고 수익성 높은 계약을 우선시하는 거죠. 그리고 불필요한 서비스는 과감하게 줄이고요. 이 말을 들은 강민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고객 서비스를 줄인다는 것은 회사의 기본 철학과 정반대되는 방향이었거든요. 불만이 있었죠. 하지만 경영진이 확고하게 방향을 정하니까 점점 이해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고객 불만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지만 장윤석은 그런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박선미가 자랑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남편이 정말 비전이 있어요. 앞으로 클린 환경 그룹을 업계 최고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포부네요. 장민이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아이러니가 섞여 있었어요. 현우도 아버지 자랑에 동참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저도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벌써 과장까지 승진했거든요. 실력이 좋으신가 보네요. 아무래도 아버지가 상무니까 기대치가 높죠. 하지만 실력으로도 인정받고 있어요. 현우의 말에 예린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너무 노골적인 자랑 같아서 민망했거든요. 장윤석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계속 말했어요. 이번에도 큰 계약을 따냈어요. 수십억짜리 프로젝트인데 제가 직접 협상해서 성사시켰죠. 축하드려요. 강민이 정중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그 계약이 정말 회사에 도움이 되는 건지 의문스러웠어요. 앞으로도 이런 큰 프로젝트들을 계속 따낼 예정이에요. 회사 매출을 2배로 늘리는 게 목표. 박선미가 손을 쳤어요. 정말 대단해요. 우리 현우도 아버지 닮아서 야망이 커요. 맞아요. 저도 언젠가는 의원이 되고 싶어요. 현우의 말에 장윤석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지. 아버지가 길을 다 닦아 놨으니까 열심히 하기만 하면 돼. 이런 대화를 듣고 있던 강민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의 직원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강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분들은 자기 일만 하시면 되죠. 경영 방침은 경영진이 정하는 거니까요. 장윤석의 무심한 대답에 강민은 더 이상 참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꼭 참았어요.
식사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 장윤석 가족의 자랑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과 지위를 과시하는데 여념이 없었어요. 반면 강민은 점점 더 깊은 생각에 잠겨갔습니다. 메인 요리가 나오면서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장윤석이 와인을 한 잔 더 마시더니 평소보다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술 기운이 돌면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즘에도 그런 일을 직접 하시나요? 장윤석이 강민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목소리에는 은근한 무시가 섞여 있었고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을 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강민의 차분한 대답에 박선미가 코끝을 살짝 찡그렸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불쾌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어머, 정말. 냄새가 독특하네요. 뭔가 하수구에서 나는 것 같은 냄새가. 박선미가 손으로 코를 살짝 가리며 말했어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역겨움을 드러내는 표현이었습니다. 예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린이 참지 못하고 말했지만 박선미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어머, 애가 뭘 모르고. 그러네. 사실을 말하는 건데 뭐가 나빠? 여기가 어디인데? 그런 냄새를 풍기고 와서는 박선미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오히려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을 의식한 듯 목소리를 낮췄지만 비아냥거리는 톤은 변하지 않았어요. 장윤석이 와인잔을 테이블에 조금 새겨놓으며 말했어요. 술잔이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요즘 시대에 그런 일을 굳이 직접 하실 필요가 있나 싶어요. 돈 좀 벌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품격 있게 사시면 되는데 말이에요. 장윤석의 말에는 계급의식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자신이 상류층이고 상대방은 하층민이라는 우월감이 가득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요. 강민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서서히 분노가 쌓여가고 있었어요. 주먹이 무릎 위에서 살짝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현우가 아버지 편에서 말을 거들었습니다. 부모의 영향을 받아 똑같은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시대에 좀 뒤떨어진 생각 아닌가요? 이런 좋은 호텔에서 상견례를 하는데 현우의 말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연인의 아버지를 향한 최소한의 예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강민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표정은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인내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어요. 현우 씨 예린이 남자친구를 말리려 했지만 현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거침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좀 부끄럽지 않으세요? 딸이 이렇게 고급스러운 호텔에서 상견례를 하는데 아버지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면 딸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현우의 말은 강민뿐만 아니라 예린에게도 상처를 주는 것이었어요. 연인의 가족을 모독하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연회장의 다른 테이블에서도 사람들이 슬금슬금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수근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테이블에서 무슨 일이 있나 봐. 목소리가 꽤 크네요. 박선미가 부채질하듯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여기 분위기랑
완전히 안 어울리잖아요. 다른 손님들도 다 쳐다보고 있고 정말 민망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네요. 박선미의 말에는 진짜 화가 섞여 있었어요. 자신의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했거든요.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아내 해숙이 조용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어요. 평소 온순한 성격이었지만 가족이 이렇게 모욕당하는 걸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심하긴 뭐가 심해요?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는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박선미가 목소리를 높이며 대답했어요. 전혀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윤석이 와인을 또 한 모금 마시더니 더욱 거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술 기운이 완전히 오른 상태였습니다. 아니, 정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화조 청소 같은 일 하시면서 이런 고급스러운 곳에 오시면 다른 손님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기가 동네 식당입니까? 장윤석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주변 테이블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더욱 분명해졌어요. 저 테이블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정말 그러네요.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죠? 다른 손님들의 반응이 들리자 강민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사람들까지 불편하게 만든다는 말과 시선들은 참기 어려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냄새를 좀 풍기나 보네요. 강민이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했지만 장윤석이 손짓으로 말을 멈추게 했어요. 아니에요. 앉으세요. 이미 시작한 건 끝까지 해야죠. 중간에 나가시면 더 이상해 보일 테니까요. 장윤석의 말에는 가증스러운 친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상대방을 배려하는 척하면서도 계속 괴롭히겠다는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술기운이 완전히 오른 장윤석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현우하고는 도저히 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랑이 중요하다고 해도 기본적인 사회적 지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보, 목소리 좀 낮춰요. 박선미가 주변을 의식하며 남편을 제지하려 했지만 속으로는 남편의 말에 완전히 동의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더 확실하게 선을 긋고 싶어 했습니다. 뭘 낮춰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이런 말 안 하면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될 줄 아세요? 현우도 아버지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조했어요. 죄송하지만 저도 아버지 말씀에 100% 동의해요. 솔직히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네요. 현우의 말에는 냉정함과 계산적인 면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사랑보다는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린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믿었던 연인에게서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현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1년 동안 사귀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예린아,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현실을 봐야 해. 나는 클린환경 그룹 상무의 아들이고 미래도 보장되어 있어. 솔직히 말해서 격이 다르다고. 현우의 차가운 선언에 예린이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강민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의 눈빛에서는 지금까지 억눌러왔던 분노가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하시죠. 강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어요. 뭘 그만해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거죠? 장윤석도
일어서며 목소리를 더욱 높였어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똥차나 몰고 다니는 인간이 우리 아들하고 무슨 인연을 맺으려고 해요? 분수를 알아야지.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다른 테이블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었거든요. 여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해숙이 남편의 팔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지만 장윤석은 멈추지 않았어요. 심하긴 뭐가 심해요? 분나 치우는 인간이 우리한테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아. 박선미도 남편의 편에서 가세했어요. 정말 참다 못해 미치겠어요. 여기 다른 손님들 생각은 전혀 안 하시나 봐요. 우리까지 같이 창피당하게 만들고 그때 호텔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다른 고객들의 컴플레인이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들. 다른 고객분들께서 좀 불편해 하신다고 해서요. 봐요. 직원까지 나왔잖아요. 장윤석이 승리감에 차서 더욱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런 고급스러운 곳에 그런 차림으로 와서 분위기 완전히 망쳐 놓고 정말 가관이네요. 강민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지금까지 평생에 걸쳐 참고 참아왔지만 이제 완전히 한계에 다다랐어요. 장윤석 상무님, 강민이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뭔가 다른 무게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어디서 제 직급을? 장윤석이 대답했는데 갑자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 만난 사람이 자신의 정확한 직책을 알고 있다는 게 신경 쓰였거든요.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강민의 말에는 뭔가 섬뜩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무엇인가 확실한 계획이 있다는 듯한 여유까지 느껴졌습니다. 후회 웃기지 마세요. 뭘 후회해요? 우리가 장윤석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두고 보세요. 어이구 협박까지 하네요. 분유나 치우는 인간이 우리한테 협박을 해요. 장윤석이 박장 대소하며 말했어요. 현우가 예린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내며 최후 통첩을 던졌어요. 예린아, 우리 관계는 여기서 완전히 정리하자. 더 이상은 불가능해. 뭐라고? 예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미안하지만 이런 환경에서는 도저히 결혼 생각할 수 없어. 내 미래를 생각해야지. 박선미가 손을 치며 아들의 결정을 칭찬했어요. 잘했어, 현우야. 정말 현명한 판단이야. 이런 집안과 인연 맺으면 우리 가문의 먹칠하는 거였어? 맞아. 우리 가문의 품격을 생각해야지. 격이 다른 사람들과는 어울릴 수 없어. 장윤석도 아들의 결정에 무척 만족스러워했어요. 예린이 울음을 터뜨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빠 여기서 나가요? 강민이 딸의 어깨를 감싸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풍미가 있었어요. 내일 정말로 후회하지 마세요. 장민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의미심장한 경고를 했지만 장윤석 가족은 여전히 그 진짜 의미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후회는 무슨 오히려 잘된 일이지. 앞으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들은 강민 가족이 연회장을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큰 문제를 해결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진짜 파멸의 서막이 지금 막 올라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호텔을
나온 강민 가족은 말없이 분료수거차로 향했습니다. 예리는 계속 흐느끼고 있었고 해숙은 딸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하고 있었어요. 차에 오른 후에도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엔진 소리와 예린의 작은 흐느낌만이 정적을 깨뜨렸어요. 아빠 정말 미안해요. 예린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뭘 미안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강민이 백미어로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에서는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현우를 잘못 봤어요.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인 줄 몰랐어요. 사람은 어려운 상황이 닥쳐야 진면목이 드러나는 법이야. 해숙이 딸을 달래며 말했어요. 오히려 결혼 전에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강민은 운전하면서도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장윤석이 보여준 모습들, 그가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오늘 상견례에서 드러난 인격까지. 예리야, 늘 일 때문에 더 이상 상처받지 마라. 하지만 아빠가 모욕당한 건 쟤 때문이잖아요. 아니야. 그들이 우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거야. 강민의 말에는 의미심장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거실에서 강민과 해숙이 마주 앉았어요. 숙이 차를 끓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뭔가 계획이 있으시죠? 강민이 아내를 바라봤어요. 역시 오랫동안 함께 산 부부였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무슨 말씀이에요? 장윤석 상무가 누구한테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고 있거든? 강민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에 찬 여유도 느껴졌습니다. 설마 회사에서 내일 이사회가 있어. 해숙의 눈이 커졌어요.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건 아니죠? 심하긴 그 사람이 한 일을 생각해. 강민이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되짚어 봤어요. 장윤석이 한 말들, 박선미의 모욕적인 행동들, 그리고 현우의 차가운 태도까지. 게다가 회사에서도 문제가 많았어. 어떤 문제요? 고객만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쌓이고 있어? 그런데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 강민은 장윤석이 입사한 이후 회사에 생긴 여러 문제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기회를 주려고 참아왔던 거였습니다. 오늘 일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졌어. 그때 예린이 방에서 나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어느 정도 진정된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너무 철없었죠. 뭐가 철없어? 아빠 일 부끄러워한 거요? 현우한테도 제대로 설명 안 하고 예린이 아버지 앞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빠가 하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예린아, 현우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아빠를 그렇게 무시할 권리가 누구한테 있어요. 예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진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잖아. 강민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런 아버지의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아빠, 내일 뭔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해? 아빠 표정
보니까 뭔가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영리한 딸이었어요. 강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일 되면 알 거야. 혹시 장윤석, 상물랑 관련된 일인가요? 어떻게 알았어? 아빠가 그 사람 직책을 정확히 알고 계셨잖아요. 처음 만난 사이 치고는 너무 자세히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린의 추리에 강민이 감탄했어요. 역시 내 딸이야. 눈치가 빨라. 정말 뭔가 있는 거네요. 강민은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장윤석 상무는 우리 회사 직원이야. 네, 우리 회사요. 예린과 해숙이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클린환경 그룹이 우리 회사야. 내가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이고. 어머. 해숙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럼 장윤석 상무가 아빠 직원이라는 거예요? 맞아. 6개월 전에 우리 회사로 온 사람이야. 예린의 눈이 더욱 커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빠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현장에서만 일하니까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은 잘 몰라. 그럼 내일이 사회에서 만나게 될 거야. 정장 입고 회장. 자격으로 예린이 상상해봤어요. 장윤석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현우는 또 어떨지. 아빠, 제가 잘못 생각한 거네요. 아빠를 부끄러워한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아니야. 내가 그럴 만했어. 아빠도 평소에 제대로 설명 안 해줬으니까 앞으로는 아빠 일을 자랑스러워 할게요. 고마워, 예린아. 가족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오늘의 실현을 통해 오히려 더 단단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보,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건? 아니죠. 해숙이 다시 한번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할 뿐이야. 개인적인 감정은 썩지 않을 거야. 강민의 말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어요. 공과사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윤석 상무가 정말 후회하겠네요. 예린이 중얼거렸어요.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 강민의 목소리에는 냉정함이 배어 있었어요. 더 이상 참을 생각이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강민은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내일 있을 일들을 생각하니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같은 시간 호텔 연회장에서는 장윤석 가족이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강민 가족이 나간 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치 큰 짐을 벗어던진 듯한 안도감이 테이블을 감쌌습니다. 정말 속이 다 시원하네요. 박선미가 와인잔을 들어올리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고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여유가 가득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우리 현우가 저런 촌스러운 집안과 결혼할 순 없었잖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장윤석도 고급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술 기운이 더해져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딱 부러지게 정리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저 혼자였으면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현우가 아버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의 표정에서는 안도감과 우월감이 동시에 느껴졌고 마치 위험한 덫에서 벗어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촌놈들과는 애초에 격이 천지 차이였어. 내가 봐도 너무 안 어울렸다고.
장윤석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이 여전히 이쪽을 헬긋거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자랑스러운 듯 했습니다. 자신들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믿었거든요. 맞아요. 냄새까지 나고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기 같은 고급 호텔에 저런 몰골로 나타나다니 뻔뻔하기도 하지? 박선미가 손부채질을 하며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경멸과 혐오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여기 같은 품격 있는 장소에서 저런 모습을 보이다니 정말 가관이었어요. 다른 손님들도 얼마나 불쾌했겠어요. 우리 현우 미래를 생각하면 당연하고도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저런 집안과 인연 맺었으면 우리 가문에 완전히 먹칠하는 거였어. 장윤석이 아들의 어깨를 힘차게 두드렸어요. 아버지로서의 자부심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현우는 클린환경 그룹 과장이고 앞으로 더 높이 올라갈 거니까 저런 하류 춤은 상종도 할 필요 없지? 현우가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넘쳤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덕분에 회사에서도 완전히 인정받고 있고 앞으로가 더 기대돼요. 그럼 이제 진짜 우리 수준에 맞는 집안의 딸을 찾아야겠네요. 제대로 된 명문과 딸로 말이에요. 박선미가 이미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눈빛에는 야심이 가득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가은 품격에 맞는 진짜 상류층 며느리를 구해야죠.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고 외모도 뛰어난 완벽한 여자로 말이에요. 가족이 서로 만족스러워하며 흥겨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장윤석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회사 동료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기분 좋은 분위기가 잠시 중단됐습니다. 여보세요? 상무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연락드려서요. 아,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장윤석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기분 좋은 톤이 남아 있었어요. 내일 아침에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다는 공지가 갑자기 나왔는데 혹시 상무님께서는 미리 들으신 얘기 있으신가요? 장윤석의 표정의 순간 약간 굳어졌어요. 예상하지 못한 소식이었거든요. 긴급 이사회요. 그게 무슨 안건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그게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인사 관련 안건이라고만 들었어요. 아무래도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인사 관련 장윤석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불길한 예감이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상무님과 관련된 좋은 소식이 아닐까 해서 미리 축하 인사라도 드리려고 연락드렸어요. 아, 그렇군요.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장윤석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어요. 박선미가 남편의 달라진 기색을 재빨리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여보, 뭔 전화였어요.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는데 회사에서 내일 갑자기 긴급 이사회를 한다네요. 인사 관련 안건이라고 하던데. 어머, 긴급 이사회요? 혹시 여보 승진 관련 소식인가요? 박선미의 눈이 갑자기 반짝였어요. 남편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거든요.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죠. 내가 회사에 기여한 게 워낙 많으니까. 장윤석도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와, 아버지. 혹시 이번에 전무로 승진하시는 건 아닌가요? 정말 대박이겠는데요.
현우가 갑자기 흥분해서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기대에 참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는 말자. 내일 되면 다 알 수 있을 거야. 장윤석이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어요. 알코올의 힘을 빌려서라도 갑자기 밀려오는 불안감을 떨쳐내고 싶었습니다. 설마 나쁜 일이야? 있겠어요. 여보가 얼마나 능력 있고 회사에 도움이 되는 분인데 박선미가. 걱정스러운 듯 하면서도 자신만하게 말했어요. 나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제가 그동안 회사에 기여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오히려 늦은 감이 있죠. 장윤석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실제로는 자신이 회사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럼 오늘이 정말 덕을 축하하는 날이네요. 저 이상한 집안 정리한 것도 잘된 일이고 아버지 승진 소식까지 현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모든 일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예린이랑 헤어진 것도 완전히 잘된 일이고 아버지 승진까지 겹치다니 운이 정말 좋네요. 가족이 다시 한번 기분 좋게 대화를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장윤석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강민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그 말을 할 때에 강민의 눈빛이 너무나도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마치 무엇인가 확실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는 듯한 여유로움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런 자신감은 보통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장윤석은 곧 그런 생각을 머리에서 떨쳐내려고 했었어요. 에이, 분녀나 치우는 촌놈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허세였겠지? 속으로 중얼거리며 억지로 자신을 안심시켰습니다. 여보, 혼자 뭐라고 중얼거리세요?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내일 일 생각하느라고. 장윤석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내심으로는 여전히 찜찜한 기분을 완전히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가족의 흥겨운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고급 외제차 안에서 그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현우야. 이제 정말로 우리 수준에 맞는 좋은 여자 만나야겠다. 이번에는 제대로 골라야 했네. 엄마.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선택할게요. 가문의 격에 맞는 완벽한 여자로. 말이에요. 당연히 그래야지. 우리 가문에 맞는 진짜 상류층 집안의 딸로. 학벌도 최고급이고 집안 배경도 완벽하고 박선미가 이미 머릿속으로 완벽한 며느리감을 그려가며 말했어요. 맞아요. 그런 여자와 결혼해야 하네. 출세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가문도 더욱 발전할 수 있죠. 장윤석도 아들의 미래 계획에 완전히 동의했어요. 하지만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과 헤어져 혼자가 되자 장윤석의 마음속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침실에서 넥타이를 풀고 고급 양복을 정리하며 거울을 바라봤을 때 오늘 하루 있었던 모든 일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차분하면서도 위압적이었던 말투 그 어떤 모욕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던 당당한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에 했던 그 섬뜩한 경고의 말까지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장윤석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휩싸리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강민이 자신의 정확한 직책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계속해서 신경 쓰였어요. 장윤석 상무님.
그렇게 부를 때의 어조가 묘하게 의미심장했고 마치 상대방에 대해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도저히 쉽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 있을 긴급 이사회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고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한편 현우도 자기 방에서 비슷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린과의 관계를 정리한 것은 분명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강민의 마지막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예린이 아버지 뭔가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았는데 그 남자는 너무나도 당당했고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위축되거나 화를 내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여유로웠던 모습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에이, 분유 청소하는 촌놈이 뭘 대단한 걸 알겠어? 현우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억지로 자신을 달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 불안한 기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직 박선미만은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내일 남편이 승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완전히 들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전무 부인이 되는 건가? 침실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더 고급스러운 사교 모임에도 나갈 수 있고 진짜 상류층 생활을 할 수 있겠네. 하지만 가족 중에서 오직 그녀만이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장윤석과 현우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민은 평소와 다르게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짙은 네이비 색상의 고급 양복이었어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는 모습은 어제의 작업복 차림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가슴이 두근거려요. 해숙이 남편의 뒤에서 양복깃을 정리해 주며 말했어요. 나도 그래? 하지만 해야 할 일이야? 강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결의에 찬 느낌이었어요. 예린이 거실에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지만 아버지를 응원하고 싶었어요. 아빠 정장 입으시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그래 이게? 아빠의 또 다른 모습이야? 강민이 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현우가 보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거야. 강민은 서류 가방을 챙기며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분유 수거차 대신 검은색 세단을 탔어요. 한편 클린환경 그룹 본사에서는 장윤석이 일찍 출근해서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거든요. 상무님, 오늘 일찍 오셨네요. 비서가 인사했어요. 응, 이사회 준비할 게 있어서. 장윤석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혹시 승진 관련 소식인가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 장윤석은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이었지만 오늘은 별로 시원하지 않았어요. 오전 10시 이사회가 시작되기 30분 전이었습니다. 임원들이 하나 둘 회의실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장윤석도 서류를 들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다른 임원들과 인사를 나눴지만 뭔가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장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지만 상대방의 시선이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마치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선 장윤석은 평소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장석 옆에 상무. 자리였어요. 오늘 안건이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옆자리 상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인사 관련이라고 들었는데 장윤석이 대답했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정확히 10시가 되었을 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들어온 사람은 강대호 회장이었어요. 평소처럼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어요. 앉으십시오. 강대호가 말했지만 자신의 자리에 앉지 않고 서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분이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장윤석이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보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들어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강민이었습니다. 어제 그 장윤석이 중얼거리며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분명히 어젯밤 호텔에서 만난 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고급 정장에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무엇보다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클린환경그룹 공동 창업자이시자 실질적 경영자이신 이강민 회장님이십니다. 강대호의 소개에 회의실에 모든 임원들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하지만 장윤석만은 일어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장윤석 상무님. 강민이 직접 장윤석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네, 장윤석이 겨우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인사 안 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장윤석이 급하게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지 못했어요. 앉으십시오. 강민이 말했지만 그 말에는 위압감이 담겨 있었어요. 회의가 시작되자 강민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중요한 안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류가 임원들에게 배포됐어요. 장윤석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첫 번째 안건에는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당윤석 상무 징계 및 해임에 관한 건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충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이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첫째, 고객정보 무단 유출. 경쟁업체에 우리 회사 기밀을 넘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장윤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둘째, 회계부정. 허위 영수증을 이용한 접대비 횡령이 총 3천만 원에 달합니다. 셋째, 직원 인격 모독 및 갑질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하나하나 열거될 때마다 장윤석은 더욱 작아졌어요. 넷째, 회사 이미지 실 및 품위 손상. 마지막 항목을 들을 때 장윤석은 어젯밤 일이 떠올랐어요. 이러한 사유로 장윤석 상무에 즉시 해임을 제안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임원들은 모두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장 상무님, 변명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강민이 기회를 줬지만 장윤석은 입을 열 수 없었어요. 회장님, 저는 정말 회사 임원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셨습니다. 장윤석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어젯밤에 자신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떠올랐거든요. 이제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강민이 선언했어요. 당윤석 상무회임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망설림도 없이 모든 임원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됩니다. 장윤석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2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장윤석 전무님, 개인 물품 정리 후 오늘 중으로 퇴사 처리됩니다. 회장님, 한 번만 더 기회는 이미 충분히 드렸습니다. 장민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자비가 없었어요. 장윤석은 휘청거리며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직원들의 시선을 받았어요. 벌써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개인 물품을 정리하며 장윤석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이 사회가. 끝나고 나서 강민은 잠시 회의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일로 모든 게 정리됐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회장님, 강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워요, 대호 씨.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강민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죠. 회사를 위해서도 맞아요.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강민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장윤석의 해임. 건뿐만 아니라 회사 전반의 개선 사항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현우 과장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대기 발령 처분하겠어요. 아버지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교육이 필요해 보이니까? 알겠습니다. 강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편 장윤석은 사무실에서 개인 물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박스 하나에 들어갔어요. 골프 트로피, 감사장, 가족 사진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정리하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상무님. 현우가 급하게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현우야? 장윤석이 아들을 바라봤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다 끝났다.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현우는 아직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제 상견례에서 만난 그 사람 기억나지? 네, 예린이 아버지요. 그 사람이 우리 회장님이었어. 현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뭐라고요? 클린환경 그룹 실제. 경영자가 이강민 회장이었어. 우리가 어제 그렇게 모욕한 그분이 현우가 주저앉을 뻔했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럼 제가 너도 대기 발령이야. 당분간 회사 못 나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제의 오만했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해요?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어? 장윤석이 고개를 저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분류수거차를 타고 가기로 했어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었거든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첫 번째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제부터 밀린 일들이 있었어요. 정화조 뚜껑을 열고 호스를 연결하는 익숙한 동작들. 강민의 얼굴에 평온함이 돌아왔습니다. 역시 이게 내 자리야? 혼잣말을 하며 작업을 계속했어요. 사장님,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김 반장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제 못한 일 마저 하려고. 그런데 사장님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어제 좀 일이 있었어. 강민이 간단히 대답했어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두 번째 현장으로 이동하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예린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아빠 어떻게 됐어요? 다 정리됐어. 장윤석 상무는요 해임됐어. 현우도 당분간 회사 못 나와. 아, 예린애. 목소리에서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후회되지 않아? 아니에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진짜 사람을 미리 알 수 있어서. 그래, 그렇게 생각하자. 아빠, 오늘 현장 나가셨어요. 응, 어제 못한 일이 있어서 역시. 아빠네요. 예린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예린아가 자랑스럽지? 당연하죠.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아버지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강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이해해주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두 번째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해숙이었어요. 여보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에 클린환경 그룹 임원 해임 소식이요. 기자들이 취재하고 있어요. 강민이 한숨을 쉬었어요. 예상했던 일이긴 했지만 부담스러웠습니다. 집는 안 왔죠? 아직은 괜찮아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알겠어요. 언론의 관심은 강민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어요. 조용히 일하는 게 그의 스타일이었거든요. 오후가 되어서야 강민은 마지막 현장 작업을 마쳤습니다.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정리했어요. 마음의 정리도 함께 하려는 듯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강민은 장윤석 가족 생각이 났어요. 지금쯤 어떤 기분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노는 이미 가라앉았어요.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을 텐데 중얼거리며 운전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예린과 해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고생하셨어요. 여보 힘드셨죠? 가족의 따뜻한 환영에 강민의 마음이 녹았어요. 괜찮아. 이게 내 일상이니까. 아빠, 오늘부터 정말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자랑스러워해도 됐는데 이제야 깨달았어요.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저녁 식사를 하며 가족이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게 해결됐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숙이 물었어요. 평소처럼 살 거야. 현장에서 일하고 회사도 돌보고 언론에서 관심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거야. 강민은 여전히 조용한 삶을 원했어요. 화려한 조명은 그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서 강민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며 여러 생각을 정리했어요. 정의가 실현됐지만 완전히 시원한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걸 보는 건 결코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어요. 회사를 위해서도 직원들을 위해서도. 내일부터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현장으로 나가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삶, 그게 바로 강민이 원하는 진짜 행복이었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 강민은 다시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분료수거차 시동을 걸며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 현장에 도착하자 김 반장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당연하죠. 이게 우리 일이잖아요. 강민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 따뜻한 미소가 있었어요. 언론의 관심이 잠잠해진 후
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정화조 뚜껑을 열고 호스를 연결하는 모습은 한 달 전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다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저분이 클린환경 그룹 회장님이시래요. 정말이요? 직접 나와서 일하시네. 지나가던 아파트 주민들이 수군거리며 존경히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강민은 그런 시선들을 의식하지 않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예전과 다름없는 성실한 모습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예린이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 휴가라서 도시락 가져왔어요. 앉아 도시락을 먹는 모습이 정겨웠어요. 아빠 학교에서 모든 선생님들이 아버지 자랑하래요. 그래. 내 진짜 자랑스러운 아버지 둬서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예린애. 말에 강민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예린아 요즘 새로 만나는 사람 없어? 아직은 괜찮아요. 천천히 할 거예요. 그래, 서두를 필요 없어. 오후에. 마지막 현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있을 때 멀리서 익숙한 차량이 보였습니다. 장윤석이 운전하는 중고차였어요. 강민이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장윤석도 차를 세우고 내려왔어요. 회장님 편하게 부르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윤석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한 달 사이에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계시죠? 네, 작은 업체에 취직했어요. 말단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강민의 따뜻한 말에 장윤석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정말 많이 반성했습니다. 앞으로는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파이팅 하세요.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며 헤어졌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해가 저물 무렵 강민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에서 작업복을 벗고 씻은 후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여보,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이게 진짜 내 모습이니까? 아빠가 정말 멋있어요. 가족이 함께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은 평범하지만 진정한 행복이었어요. 밤이 되어 강민은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 현장으로 나갈 생각을 하니 마음이 편안했어요.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존재 이유가 있다는 것도요. 강민의 하루는 이렇게 끝났지만 내일 또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친구와 가족, 지인에게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